이것들이 나의 신성한 영화 리뷰에서 뭐하는 짓거리지? 하지만 지금 다들 엄청 집중하고 있겠지. 64, 78, 94. 지 멋대로인 심전도가 갑자기 위험함을 알립니다. 정체불명의 깍대기 안에서 깨어난 한 남자. 그가 깨어난 이곳은 이질감이 물씬 드는 아주 이상한 교실이었네요. 그리고 칠판에는 그를 기다리는 듯한 이상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복도로 나와봤지만 복도는 교실보다 더 난장판입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주 심한 모래먼지까지 껴있네요. 대체 이곳은 어디이고 이 남자는 왜 이곳에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우당탕탕탕 수상한 소리를 따라가는 이 남자. 수납장에 여자가 있는 것도 이상한데 난데없이 싸다구를 쳐맞네요. 놀랄 겨를도 없이 또다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난쟁이 똥자루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복도를 뛰어댕기고 있습니다. 대체 여기는 뭐하는 곳이길래 이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질비해 있을까요? 아주 그냥 개판이네요. 꼴의 남자라고 난쟁이 똥자루보단 여자를 쫓아가는 이놈. 어라? 근데 더 이상한 놈이 또 있었네요. 대체 뭐하는 곳일까요, 이곳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또 다른 여자.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끌고 오더니 천천히 진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조금 정상인 것 같네요.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그녀. どこ?地球から20光年離れた惑星。ねえ、地球と通信できないのよ。直せない?しょうがないわよ、20年も寝てたんだから。でも記憶はすぐ戻る。みんなそうだったの。その時が勝負。勝負ってどういうこと?私たちは選び抜かれたエリートなの。 그녀가 말하길 아까 그 도라이들은 선택된 엘리트들이었고 인류가 이주 가능한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지구가 아닌 이 혹성에 파견이 된 거라고 합니다. 냉동 수면을 하며 이 혹성에 오다가 장비 고장으로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모두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모지리가 된 거였죠. 유일하게 이 남자와 그녀만이 제정신인 상태네요. じゃあ宇宙船どこだよ?勝手に爆発しちゃった。 嘘だよ. 하지만 이 남자는 빤스 하나만 입은 채 그녀의 개소리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때 창문 밖으로 천천히 거치는 안개. 霧が晴れてく。 안개가 거치자 모지리들은 좋아서 날뛰기 시작하고 이들이 타고 왔던 파괴된 우주선이 보입니다. 왜こんなものが立ってるんだ?建設ロボットのプログラムミスか?戻ったのね。 그런데 이 남자 우주선을 보자마자 예전의 기억이 다시 돌아옵니다. これ直して地球に今の状況伝えなきゃ。こんなの簡単だよ。フォーカスがずれてるだけだろ。俺は数学者なんだよ。 그는 아주 똑똑한 뇌생남이었네요. よし。あとはオートマトがいい。 허구한 날 바보 똥멍청이들만 보다가 정상적인 남자를 보고 나니 자기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만 그녀. 그녀는 난데없이 이 남자를 꼬시려고 합니다. まともな話し相手もいなかったのよ。 이미 빤스만 입고 있는 이 남자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녀를 침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이때
기껏 고친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에서 통신이 옵니다. 망할 컴퓨터. この非常事態に何が起こるか何をお前たちは最後の地球人なんだぞ 모니터 속의 남자는 그녀의 아빠로서 이미 지구는 전쟁과 환경 파괴로 종말을 맞이했다고 알려줍니다. 인류가 너무 똑똑해서 지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아빠는 두 번 다시 지구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일부러 장비를 고장내서 이런 바보들을 만든 거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를 유지하며 살라는 이 아빠의 대도 않은 큰 그림이었네요. 남은 이들은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新しい人類の母となれじゃあ僕は人類の父ですか？違うなんで？誰にも娘を抱かせない 아이 만드는 걸 쓸데없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덧셈 공식을 발견한 이 남자. こうやって 그런데 그는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やっと始まったか 사실 이들이 모질이가 된 건 모두 다 그녀를 노리고 있었고 그녀의 몸에 있는 이 공식을 보고 나서 상태가 메롱이 된 거였죠. 이 남자가 바보가 됐는데 아빠는 왜 이리 좋아하는 걸까요? 이건 모니터 속의 아빠가 자기 딸과 인류를 지키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었습니다. だからみんなインコにしておいたどういだったら私もバカにしてよ実の娘にそんなまねができるか 그녀의 아빠는 똑똑한 인류는 또다시 환경 파괴와 전쟁을 일으키니까 조금은 모자라지만 평화로운 인류를 바랬던 거죠. 父から最後の贈り物がある平和のための火を押すんだ胸の数字は暗号だ胸の数字と通りに火を 그렇게 그녀는 아빠로부터 두 가지 아이템을 받습니다. 대체 그녀가 받은 아이템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이 아이템 안에는 신인류를 위한 어이구야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매우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해서 동화적인 색채의 비주얼을 잘 표현한 이 작품은 2002년도에 만들어진 냉동수면이라는 영화입니다. 시작은 특별한 디스토피아를 그릴 것처럼 시작하더니 결국 바보가 나와버리네요. 이 작품의 감독은 링 라센, 드래곤 헤드, 어나더 헤븐 등 공포 재난 영화를 좋아하는 이다 조지 감독이 맡았습니다. 영화를 조질 줄 알았는데 안 조지다. 오늘 드립이 좀 약한데. 특별히 뛰어난 연출력이 돋보이는 감독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는 자리를 잘 잡은 유명한 감독입니다. 주인공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오사와 타카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는 1992년도에 데뷔해서 나무조연상 3번, 우수나무주연상을 10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배우죠. 한국 가수 조성모 마이 퍼스트 뮤직비디오에 배우 소지섭과 함께 출연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키는 183cm, 일본에서는 공유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제정신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나 스태프들에게마저 평판이 무척 좋아서 공기가 깨끗한 사람, 오사와 타카오의 주위의 공기마저 예쁘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딱 저를 보는 것처럼 완벽하네요. 하지만 그는 이혼남이라는 거. 남자 주인공보다 더 눈길이 가는 여자 주인공은 1977년생인 츠노다 토모미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영화가 아닌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뛰어난 미모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2002년도에는 대체 뭘 말하려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인류가 처한 환경 문제와 우주로 나가려는 현재 상황을 바보라는 캐릭터에 빗대어 익살스럽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 보니 가볍고 유치하지만 간단하게만은 볼 수 없는 꽤나 수작인 영화 냉동수면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